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0일 반아시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코로나 구호기금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성명에서 이 기금으로 피해자를 돕는 미국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며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트위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수 없고 이런 공격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잘못된 행위이며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초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적 특정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과 아시아인종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부문의 태스크포스 구성이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신포 조선소에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완성했다고 알렸습니다. 한반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의 새로운 위성 이미지에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거대한 건설홀의 부두 옆에 잠수함 진수를 위한 드라이도크가 설치된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잠수함은 이미 완성됐거나 진수가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안보리 유럽 회원국이 지난 화요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과 함께 이전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요청하면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동해안에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년 만에 발사했으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형 잠수함은 2,720톤급으로 3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론적으로 태평양으로 항해하여 하와이의 미군 시설과 미 대륙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금지 조치에 대항해 45대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 45office.com을 개설하면서 인터넷으로 돌아왔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사무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아메리카 퍼스트의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이트 방문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전 영부인을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특별 행사를 위한 인사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는 무역, 세금, 에너지, 규제, 이민 및 의료를 포함해 트럼프의 임기 기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CPEC 연설에서 2024년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며 새로운 정당을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식당들은 직원을 찾고 있지만 일할 직원을 찾는 문제가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 식당 관계자는 현재 3군데에서 4군데의 지원자 모집을 알렸지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식당 주인은 총 12번의 신입 직원 인터뷰를 예약했지만 실제로 진행한 인터뷰는 단 2번밖에 못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추가 실업수당과 실업수당 지급 기한의 연장이 잠재 직원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는 것을 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으며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식당의 입장에서 실업수당의 금액과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29일 발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김정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며 김정은이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이 전 정권과 다를 것임을 재확인해 김정은과의 무조건적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발표에서 미국이 외교에 개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과 같이 앉아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일리노이 노인 인구의 대다수가 최소한 한 번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계속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한다면 주의 재개방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주 폐쇄 정책이 완화됐지만 지난 일요일 코로나 입원 환자는 1,300명이 더 늘었으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환자는 100명이 더 늘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양성률은 3.4%로 지난 2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일리노이 전체 주민의 16%가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65세 이상의 주민 69%가 한 번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백신의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누적 확진 3,107만 3,005명, 신규 확진 39,204명, 누적 사망 56만 3,661명, 신규 사망자 수는 45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355만 1,46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4만 1,993명, 신규 확진 2,404명, 누적 사망 2만 1,27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7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서 29일까지 7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3.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